모든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곳. 이곳은 최고의 뷰티 매거진 뷰티 바이블 사무실이야. 프로페셔널한 뷰티 디렉터 정아. 늘 친절하지만 그녀를 화나게 하는 게 하나 있어. 바로 친구들의 결혼 소식이지. 세상의 모든 신상을 꿰고 있는 뷰티 에디터 주연이야. 본인은 트렌드 세터라고 하지만 손에 쥔 건 카드값 폭탄이지. 이 사람은 만년 신입 에디터 이영. 열심히는 하는데 매일 혼나는 게 일이야. 그 다음은 그래, 뷰티 바이블의 막내 가은을 소개할게. 선배들을 온갖 심부름만 하다 하루가 다 가고 있어. 지금 도착했네. 마지막으로 얼마 전 합류한 유이 에디터를 소개할게. 뷰티엔 관심도 없고 꾸밀 줄도 모르는 뷰티 문외한이야. 어쩌다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늘 새로운 것을 찾아내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시달리고, 전쟁 같은 마감 때문에 불면증과 위험은 우리의 친구야. 뷰티 바이블 에디터들에게 매일 벌어지는 일상들. 나는 뷰티 바이블의 에디터 B.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곳은 뷰티 바이블 사무실. 오랜만에 한가로운 오후.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즐기고 있어. 마감이 끝나고 맞이하는 이런 시간이야말로 뷰티 에디터들에게는 꿈 같은 시간이지. 대박. 왜 뭔데? FX 설리가 윙크하는 것처럼 보이는 짝눈이 컴플렉스라고 그랬다네요. 야, 설리가 웃으면 얼마나 예쁜데. 그러니까요. 신민아 씨는 넓은 골반이 컴플렉스래요. 너 지금 뭐 보는 거야, 근데? 뭐 망원 모험 이런 거 보는 거야? 이것들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선배, 우리 시험시험 해요. 가은이 너 뭐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어? 연예인 외모 컴플렉스라는 게시물이요. 아 그래? 또 딴 사람은 없어? 박신혜 씨는 갈라진 코끝이, 헨리 씨는 하트 모양 콧구멍, 김태희 씨는 발이 진짜 못생겼대요. 아 정말? 아, 그래 또 있어. 내가 아는 거 있는데. 진짜 연예인 컴플렉스? 어. 뭔데? 그 있잖아. 애프터스쿨 정한가? 어? 그 사람은 어조비래. 어조? 어. 진짜? 어조비. 어조비 그래? 알지? 그래서 얼굴 좀 커 보이고. 아 그래? 무릎도 안 아, 펴진대요. 부고 있대. 아 진짜? 되게 억울하겠다. 그치? 실제로 얼굴 되게 작을 텐데. 그치? 나도 아는 거 있는데 애프터스쿨 주연 있잖아. 그 친구는 뭐 몸매랑 얼굴이 다 컴플렉스라고 항상 얘기를 한대. 망원 종결자지 않니? 어머, 재수없다. 그치. 별로다. 진짜 별로지. 별로다, 진짜. 진짜 밥맛 없지 않니? 아, 나 오늘 점심 안 먹을게. 먹지 마요. 입맛이 없어. 아, 먹기 싫다. 그게 괜찮던데, 근데, 그치? 아, 되고요. 걔가 누군데? 아, 그러면은 연예인들도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는데 너희들도 컴플렉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있죠. 그치? 컴플렉스 뭐 있어? 저는 이렇게 삼백안이라고 아세요? 어? 엉덩이 300원? 살짝 아. 삼백안. 아, 이거 300원? 네. 살짝 이렇게 위로 떠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옆으로 오면 좀 째려보는 것 같고 좀 인상이 살짝 싸나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좀 오해를 받아요. 째려본다고. 와, 진짜? 그렇구나. 아, 선배는요? 선배 궁금해요. 컴플렉스 뭐예요? 잠깐만, 옷 좀 피고 얘기할게. 컴플렉스? 네. 어깨가 좀 좁아 보이네? 아, 그래? 나는 컴플렉스 그냥 없는데? 라고 하면은 망원 종결자겠지. 컴플렉스 그거랑 그 사람 좀 닮았어요. 그거 컴플렉스일 수도 있겠다. 너 혹시 잡지로 맞아본 적 있어? 나는 컴플렉스? 일단 나도 좀 그치 어깨랑 그리고 무릎이 좀 굽은 거? 비슷하다. 그분, 정화 씨? 그분이랑 좀 비슷하다. 그죠? 얼굴 커? 나? 얼굴 커? 아니야. 그건 아닌데 좀 닮았어요, 그분이랑. 그래? 되게 기분 나쁘다. 너는 없어? 그런 거? 저요? 응. 없어요.
나 밥 안 먹어 진짜. 입맛이 없어 지금. 제가 배고파. 너네는? 저 같은 경우는 매너한 그릴 때 홍조끼가 있어요, 볼에. 그래서 약간 화장 안 해도 볼터치를 한 것 같이 보여요. 홍조끼만? 홍조끼만 컴플렉스? 그래. 쌩얼을 봤는데 그래 너 매너를 지켜줄게.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누가? 마음은 어머니 아버지 야, 많이 했는데? 오늘 밥 다 각자 먹겠는데? 그리고 연예인 친구도 저한테 그랬어요. 너무 맞아. 여자였어요. 그래 알았어. 그래 너무 맞아. 알았어. 제가 얼마 전에 신인 여배우분이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고소영 씨처럼 코에 매력점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자세히 봤는데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뭐? 블랙헤드예요, 그게. 제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진짜 세상 모공 케어 관리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중요하구나 이렇게. 그치. 뭔가 중요한데 야 그 점 어떻게 저처럼 보이는 거는 좀 심각한 거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저. 이따가 누군지 얘기해 주라. 그래요. 이따가. 컴플렉스 가지고 할 얘기가 되게 많구나.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호 주제를 컴플렉스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오, 좋다.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여자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는 게 꼭 예뻐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자기 컴플렉스를 좀 감추려고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 우리도 그렇고. 그치? 네. 요거를 한번 이번 주제로 가자. 이거 아이템 제가 낸 거 맞죠? 묻어 걸렸으면서. 그지? 너 진짜 많이 컸다.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비밀은 있는 법이야. 그런 걸 바로 콤플렉스라고 하지. 남들에게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만의 콤플렉스와 이젠 헤어지고 싶다면 컴플렉스를 좀 감출 수 있는 메이크업 팁 같은 거. 비율 쉐딩 넣는 거. 콤플렉스를 해결하는 스마트한 뷰티 라이프 함께 해봐. 발 뒤꿈치를 관리해주는 패치라는 거. 자외선 차단을 잘 하지 않아? 에디터들에게도 콤플렉스는 있어. 우리들의 콤플렉스 해결 방법을 알려줄게. 1위가 여드름이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드름 콤플렉스. 이제 그만 헤어지자. 뷰티 바이블의 콤플렉스 극복기. 지금부터 시작할게. 야 너네 뷰티 트렌드가 콤플렉스랑 관련이 있다는 거 알아? 진짜요? 90년대 메이크업 특징을 보면은 왜 그 입술 라인을 굉장히 짙고 두껍게 그렸잖아. 그게 얇은 입술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 진짜요? 오히려 컴플렉스를 좀 매력으로 승화시키는 메이크업도 많이 있다잖아. 김연아 씨랑 부하걸 가인 씨를 보면은 작은 눈이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동양적인 눈매를 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스모키 메이크업으로도 유명해졌잖아. 그치? 아, 지난번에 제가 메이크오버 한 번 했잖아요. 아 맞다. 너 리지 페이지에 똑같이 나오던데? 뭐 의리로 한 번 해준 거죠. 언제 도움받을 일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다. 아무튼 제가 그날 김현숙 원장님한테 메이크업을 받았거든요. 제 동그란 얼굴을 이렇게 갸름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팁이 뭐냐면 섀도우로 구렛나루 만들기. 저 그거 봤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힐링 스타일링 페이지에서 록시크 스타일링으로 변신한 이영 에디터. 얼굴형을 보니까 얘는 좀 해줘야 되겠어. 헤어 컬러랑 비슷한 섀도우를 이용해서 구렛나루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길게 구렛나루가 중요한 게 아니야. 동그랗다라고 느껴지는 부위는 바로 여기잖아. 이 부분을 잡아주는 거지. 빈틈없이 단점을 커버해놔야 완벽하게 놓을 수가 있어. 진짜네. 평소와는 다른 색다른 변신으로 화제가 됐었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치? 얼굴형을 메이크업으로 그렇게 성형할 수 있는지 몰랐거든요. 당연히 되지. 그게 얼굴형뿐만 아니라 시술 메이크업도 있잖아 왜. 그래서 미간 그리고 입가 그리고 눈 밑 주름 이런 것도 메이크업으로 가릴 수 있어. 컨실러 같은 걸로? 아니 그게 펄이 들어가 있는 메이크업 베이스나 그리고 파운데이션 그리고 파우더를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펄이 빛을 반사해가지고 주름 확실히 커버할 수가 있어. 도사네요, 완전히. 나 펄 뒤집어 썼잖아. 보이지? 보여요. 보여? 근데 실제로 여자들이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느끼는 건 아무래도 피부가 아닐까? 그렇지. 맞아. 저 피부 너무 좋아서. 이영아, 성 좀 나야겠다.
같다. 근데 사실 피부 고민하면 정말 끝도 없잖아. 그치. 그치? 그럼 좀 너네도 각자 얼굴에서 또 피부 고민 같은 거 뭐 있어? 있죠. 저는 다크서클 심하고 또 피부가 너무 얇아서 이 실핏줄이 터진 게 다 보여요, 얼굴에. 그래서 그걸 가리는 게 좀 힘들어요. 지금 가렸지. 잘 가렸네. 이영아. 죄송합니다. 저도 있어요. 저는 너무 잘 건조해져서 미스트를 뿌려도 금방 그 물기가 없어져요. 건조해서. 네. 근데 뭐 여자들이 제일 고민인 게 모공이 넓고 또 블랙헤드가 있고 이런 게 제일 고민일 것 같아.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 그치? 그치.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뷰티 에디터들이 밥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많은 고민들이 있으니까 뷰티 바이블 보는 거 아니겠어? 그치. 맞네. 우리 생존의 이유지, 그치? 맞아요, 맞아. 그럼 우리 진짜 뷰티 전문가랑 만나서 뷰티 토크 한번 해볼까요? 그래? 그럼 누구랑 해보는 게 좋을까? 뷰티 블로거요. 뷰티 블로거. 확실히 자신의 팁 같은 것도 잘 정리해놓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주 가는 블로그 있는데 즐겨찾기 해놓고 자주 찾아가서 많은 정보 같은 거 많이 얻어요. 그래, 그러면은 너네가 혹시 괜찮은 블로거 있으면은 좀 섭외 좀 해봐. 나도 이제 가끔 인터넷 정보를 이렇게 찾다 보면은 진짜 전문가보다도 박학다식한 그런 블로거들이 정말 많더라고. 우리가 다 같이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오, 좋을 것 같다. 뷰티 토크 주인공은 바로 뷰티 블로거 라뮤크. 수많은 여성들이 추천하는 진정한 뷰티 멘트라고 할 수 있지. 뷰티 바이블 에디터들 긴장해야 할 거야. 뷰티에 지식이 많으신 그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그런 의견도 좀 듣고 그리고 뷰티에 대한 정보도 좀 나누고 그래서 콜라보 기사를 쓰면 좀 어떨까 해서요. 혹시 라뮤꾸님도 피부에 대한 그런 콤플렉스가 있으세요? 저는 그 일반적인 피부에 비해서 피부 표피가 굉장히 얇은 편이라서 이제 조금만 자극이 되면은 이제 홍조가 올라오기도 하고 민감해서 이제 아무 제품이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저도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블로그 보면 진짜 신기한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건 다 어디서 얻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제 피부에 좋다고 하는 거는 이제 해보라고 다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이크림 바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신 이런 천연 재료들이나 유기농 재료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리를 이제 하고요. 저는 이렇게 나와 있는 화장품들 중에서 고르기도 힘든데 그렇게 직접 여러 가지 하신다니까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혹시 뷰티 블로거들이 화장품을 고르는 방법이나 뭐 팁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인터넷에서 이제 보면은 이걸 바르고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성분들이 각기 너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성분이 딱 한두 가지로만 함축해서 나와 있는 제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기본 10가지 이상은 되어 있는데 그런 성분들 중에서 자기한테 안 맞는 성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성분 부분이 자기 피부에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성분 같은 거는 좀 꼼꼼히 살펴보고서 화장품을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였으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손등에 펴발라보거나 아니면 판매원분들의 말을 듣고 혹해서 화장품을 골라서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화장품 뒷면에 있는 전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얼굴인데 뭐 아무거나 바를 순 없잖아요. 유기농이나 국산 제품들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래서 국내에서 재배가 된 성분들이나 이런 것들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수입 화장품을 많이 선호했잖아요. 그렇죠, 선배님? 저 맞아요. 왠지 뭐 외국 거라고 하면은 뭔가 좀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확실히 요새는 우리나라 뷰티템들이 거의 뭐 세계적인 수준이 돼가지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그 천연 재료들을 이용한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혹시 그 블로거님도 한국에서 나는 재료들에 관해서 뭔가 또 팁이나 관심 있으신 부분 있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었는데 현지에서 보면은 이제 용암송이로 이제 만들어진 제품들이 인기를 끌더라고요. 용암송이요? 용암송이는 그 화산이 폭발할 때 제일 처음으로 분출된 그 용암이 굳어서 이제 생긴 걸 말하는 거야.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재료잖아요. 그쵸. 저도 몇 달 전에 제주도에 특집 기사를 쓰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제주도에도 정말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 유래 성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용암송이에는 미네랄이 풍부해서 또 그리고 번들거리는 피지를 잡아주는데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제주 마니아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주 해수를 화장수로 사용해서 모공팩이나 토너, 에센스 같은 제품들을 많이 만든다고 들었어요. 해수 저도 그거 알아요. 제주 해수 찜질방 알아요? 네, 알아요. 거기가 들어봤어요. 필수 코스래요. 그 미네랄이 풍부해서 아줌마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줌마들이. 저도 한번 가야겠네요. 그러면 평소에 모공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천연팩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모공에 좋다는 재료들을 이제 팩으로 사용을 해요. 대추라든가 우엉 같은 경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공 케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집에서 자기가 팩을 그렇게 만들어 하기가 좀 쉽지가 않던데. 바빠서 이제 만들어 쓰기 되게 귀찮을 때 많잖아요. 되게 번거롭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을 이제 바르기도 해요. 모공 케어나 이제 블랙헤드를 케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손등에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얼굴에 갖다 대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가 이제 모공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힘을 살짝 빼고 이제 굴려주시면은 꾸준히 사용을 하면 점차적으로 블랙헤드가 없어질 거예요. 저는 블랙헤드만 보면 자꾸 신경 쓰여서 짜고 싶고 건드리고 싶고 이런데 코에는 블랙헤드는 절대 짜면 안 돼요. 이제 짤 때는 이제 시원한 기분에 짤 수 있는데 짜게 되면은 모공이 넓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어렸을 때 괜히 친구들 따라서 짜다가 흉터나고 그러잖아요. 손으로 짜지 말고 이제 매일매일 케어를 해서 없애주는 게 중요해요.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왠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스팀 청소기 같은데요? 코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곳에도 사용할 수가 있나요? 굳이 코가 아니더라도 이제 모공 케어가 필요한 부분에 이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끈한 피부를 위해선 모공을 케어해야 해. 지금부터 알려줄게. 이거를 이제 코에 대고 한 1, 2분 정도만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제 미지근한 물로 이제 세안해 주시면 되세요. 네. 그럼 끝인가요? 아니요, 이거 다음에는 이제 마스크팩을 해줄 건데요. 제가 한번 얼굴에 발라볼게요. 날씨가 더워지면은 이제 피지가 많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공이 아래로 1.5로 약간 이렇게 처지면서 늘어진 현상이 나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늘어진 모공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때그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면은 이제 여드름을 유발시킬 수 있고 모든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피지 때문에 피부의 각질층이 두꺼워지면서 모공을 막아버리니까 요즘 같은 때 이런 팩으로 피지 케어를 해주는 것도 지금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 한 15분 정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해주시면 돼요. 초코크림 같아, 초코크림. 근데 여기 알갱이 같은 게 있네요. 네, 그 알갱이가 이제 스크럽 역할을 해서 피부 각질 케어에 도움이 돼요. 토너는 화장솜이 충분히 적실 정도로 양을 많이 해주셔야 피부에 자극이 안 돼요. 그리고 앰플을 바르실 건데요. 손으로 이렇게 롤링 하신 후에 두드려줘야지 이렇게 피부에 흡수를 더 많이 도와줘요. 이렇게 이제 모공이 탄탄하게 좁혀졌죠. 이렇게 앰플로 마무리하시고 끝내주시면 돼요. 진짜 피부가 밝아 보여요. 그렇네요. 매끈한 피부를 위한 모공 관리법.
여기서 하나 더. 모공을 조여주는 마무리 케어까지 해준다면 매끈한 피부가 완성되지. When I met you in the summer. 우리 뷰티 에디터들에게도 콤플렉스는 존재해. 다른 점이 있다면 그저 콤플렉스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점.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에디터들의 뷰티 팁을 알려주도록 할게. 짜잔! 커피였습니다. 커피다. 짜잔. 맛있겠다. 커피. 역시 일하고 마시는 커피가 진짜 꿀맛이야, 꿀맛. 그치? 오늘 날씨도 진짜 좋아요. 그치? 이제 곧 여름이네, 그치? 근데 선배는 땡볕에서 뭐해? 야, 가끔은 강압성을 해줘야 돼. 햇볕을 쬐면은 세로토닌이라는 게 분비가 돼가지고 굉장히 행복해진다잖아. 너희도 햇볕 좀 쐬. 같이 행복해지자. 선배, 1년 365일 자외선이 피부의 가장 큰 적이다. 이게 선배 신조 아니셨어요? 그치, 맞아. 나 다 방법이 있지. 뭔데? 뭔가 수상하다? 뭐 한 거 아니야? 귀신이다. 뭘 그렇게 살펴봐. So it's over. 1시간 전 에디터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사이 정화 에디터는 선케어를 몰래 했어. 뭔지 좀 얘기 좀 해줘. But it was no surprise. Did you ever? 못 뿌린 거야? 그거 뭐야? 미스트? 명색이 에디터들이. 선스프레이네. 왜 여름에 자외선 때문에 김이나 주근깨, 그리고 여드름이 많이 생긴대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꼭 이거 챙겨가지고 다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티가 안 나요? 자외선 차단제나 선크림 같은 경우에 백탁 현상이 생기잖아. 나 진짜 투명하거든. 뿌린 듯 안 뿌린 듯 하지 않아? 그래도 선 제품으로 차단했다 그러면은 하얘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약할 것 같은데. 이영아,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쓰겠니? 이거 SPF 50짜리야. 와, 진짜로? 여름이면 뭐야, 자외선 차단이 필수잖아. 목도 얼굴이랑 똑같이 자외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꼭 해줘야 돼. 맞아요. 요즘은 립 제품도 다 선케어 기능이 들어있잖아요. 진짜? 맞아. 입술에도 자외선 차단을 해주지 않으면은 주름이 많이 생겨가지고 노안이 빨리 온다고 하더라고. 진짜요? 입술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입술이 빨갛잖아. 네. 근데 관리를 안 해주면은 약간 거무스름하게 변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얼굴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케어를 이렇게 미스트 뿌리듯이 간편하게 이렇게 뿌리면서 전체 케어를 해주는 거지. 되게 간단하고 간편하게. 저도 뿌려볼래요. 이영아. 아니야, 농담이야. 냈어, 계속. 아니, 너 뿌린다. 이영아. 내 건데 그렇게 많이 쓰면 어떡하니? 사드릴게요. 또 뿌리려고? 아, 근데 이거 진짜 화장 이해해도 괜찮다. 한 개 더 있어요? 선배? 넌 맨날 내 거 이렇게 탐내냐? 아니, 나 취재하러 갈 때 한번 뿌리고 가려고. 너 아이템은 정했어? 당연하지. 가은아, 내가 하라고 했던 거, 조사하라고 했던 거 다 했지? 예, 당연하죠. 그치? 했죠. 가은이 시켰어, 내가. 그럼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대학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피부 고민이 3위는 아토피래요. 오, 2위는 그치. 뭘까요? 2위? 안면홍조?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나 안면홍조 있잖아. 맞다. 안면홍조예요. 그러면 이제 1위는 뭘까요? 주름. 칙칙한 피부? 건조한 거? 피지? 탄력? 탄력은 아니겠다. 그래도 탄력은 선배지. 탄력 주름은 선배고 대학생들이잖아, 그치? 대학생들이면 정답은 바로 여드름이에요. 맞을 수 있겠다. 재밌는 건요, 여학생뿐만이 아니라 남학생들까지도 역시 제일 큰 피부 고민이 여드름이래요. 그치, 여드름 나면. 봐봐, 막 대학생 돼가지고 예쁘게 꾸미고 싶고 막 미팅도 나가고 싶고 한데 여드름 나면 되게 자신감 없어지고 밖에 나가기 싫어지잖아. 그렇지. 엄청 고민일 거야. 그러면 난 여드름으로 할래. 여드름 완전 정복. 오 좋다. 가은아, 그러면 우리 요번에 같이 할 대학생 독자 모델증 한번 구해봐. 제가요? 그럼 네가 해야지, 내가 하니? 제가 네가 해야지, 그치? 그리고 또 여드름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데 누가 좋을까?
왜 요즘에 그 여드름만 전문으로 한 한의원 있다고 하잖아. 그거 어때? 가은아, 연락해봐. 아, 예. 네. 너가 하는 거야? 가은이가 하는 거야? 가은아, 다 빨리 해봐, 알았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가 여드름에 관해서 기획을 준비 중인데요.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요즘 20대 여성들, 특히 대학생들의 피부 고민 1위가 여드름이래요. 근데 이렇게 성인이 돼갖고도 가라앉지 않고 더 심해지는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여드름이? 여드름이 시작되는 나이랑 끝나는 나이는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연예인분 중에서 여드름으로 가장 고생했던 분을 한번 꼽으라고 그러면 대부분이 임창정 씨를 기억을 하시는데 지금은 아무리 술을 드시고 잠을 못 주무시더라도 현재는 여드름이 안 올라옵니다. 그건 이미 이제 유전적으로 여드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예전에 비해서 여드름이 끝나는 나이가 점점 더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드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좁쌀 여드름이나 아니면 화농성 커다란 여드름 같은 것들. 크게 형태로 분류를 했을 때 화농성, 비화농성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이제 비화농성 중에서도 이제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도 여드름이라는 거죠? 여드름이죠. 또 뭐 고기를 먹거나 초콜릿을 먹으면 여드름이 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꼭 그 많은 음식은 술입니다. 여드름이라는 질환 자체가 이 염증성 질환이다 보니까 술을 드시게 되면 반드시 영향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음식이라기보다는 야식을 금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는 건강한 피가 이제 우리 피부를 재생을 시키는 쪽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야식을 드시게 되면 음식을 소화시키는 쪽으로 쓰여지게 되거든요. 그럼 또 피부 타입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많이 다르겠네요.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 여드름이 많이 났다면은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돼요? 주현 씨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피부세요. 피부가 일단 좀 얇습니다. 네, 맞아요. 얇고 매끈하고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피부에 예민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드름이 없으면은 굉장히 좋은 피부지만 여드름이 생겼을 때는 또 자국이 쉽게 남을 수 맞아요. 있는 피부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치료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선생님, 저도 봐주세요. 피부 톤이 주현 씨에 비해서 좀 더 밝은 편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붉은 자국이 더 두드러져 보이시거든요. 네. 현재 많이는 보이진 않으시지만 이제 볼에 조금씩 올라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세요. 혹시 여드름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짜거나 손을 대지 않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 여드름이 많이 나면은 얼굴에 뭐를 많이 바르다던가 안 바른다던가 하잖아요. 네.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거는 꼭 발라줘야 되는 건가요? 나는 여드름이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하면 안 돼.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드름이 있고 이런 피부 트러블이 있는 분들일수록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화장은 꼭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자외선 차단제. 근데 한 가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더 철저하게 자외선을 차단해야 된다고 해서 SPF 지수가 너무 높은 제품을 쓰게 되면 그거 자체가 또 여드름을 좀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시중에 여드름 환자분들을 위한 전용 제품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드름 환자분들은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피부에 자극이 안 되는 순한 성분의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더 권해드립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 제품만을 계속 사용하시게 되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건조를 시키는 만큼 다시 피부를 보습시키고 쉬게 할 수 있는, 재생시킬 수 이런 화장품들 같이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그리고 또 여드름 하면은 워낙 민간요법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귤 껍질을 햇볕에 말려서 쓰면은 소독 작용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민간요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가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인데요. 안타깝지만 이제 보통 이제 말씀하시는 민간요법들은 실제로 나와 있는 약재라든가 정제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뭐 농약이라든가 중금속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얼굴에 바로 도포가 된다라고 그러면 트러블을 야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려고 하면 정제된 상태로 그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귤껍질이라고도 하는 진피라는 약재, 그 소염작용이 있는 약물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추출물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여드름 환자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세안입니다. 이제 여드름 환자분들은 덜 씻고 지저분해서 이런 여드름이 더 심해진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여드름 환자분들은 너무 열심히, 너무 깨끗이 씻어서 오히려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세안은 최대한 가볍게 자극이 안 되도록 해주시는 게 여드름 환자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드름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지금부터 정리해줄게.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는 여드름이다. 정답은 yes. 각질이 미처 탈락하지 않아 생기는 화이트헤드, 각질이 오염되어 생기는 블랙헤드 모두 여드름이다. 여드름 피부엔 초콜릿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정답은 no. 음식은 심리적인 것이라고 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 하지만 여드름 피부라면 술과 야식은 피하는 것이 좋아. 여드름 피부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는 안 된다. 정답은 no. 여드름 환자야말로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발라줘야 해. 단 SPF 지수 30 정도의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되 워터프루프 타입은 절대 금물이야. 여드름에는 민간요법이 효과가 있다? 정답은 yes and no. 예로부터 여드름에 좋다고 전해지는 민간요법들이 있지만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게 해선 안 돼. 농약과 중금속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제된 상태의 것을 사용해야 해. 여드름 피부는 자주 씻어야 한다? 정답은 no. 여드름 피부는 절대 자극을 많이 주면 안 돼. 한 번 세안할 때 풍부한 거품을 이용해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하지. 그 무엇보다 여드름 피부에는 올바른 세안법이 필수야. 정보들을 모았다면 실제 유용한지 체크해보는 것도 에디터들의 할 일이겠지? 두 에디터는 실제로 여드름 피부 케어 방법을 적용해보기로 했어. 저희가 이번에 여드름에 관한 기사를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붉은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드름도 있는데 평소에 여드름 때문에 많이 고민이세요? 네, 제가 이제 연극을 하는데 연극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메이크업을 2배나 진하게 해야 되니까 메이크업을 지우고 나면 항상 트러블이나 여드름이 올라와서 그게 좀 고민이 돼요. 그러면 특별히 여드름 때문에 뭔가 바꾼 게 있다면? 먹는 것도 바꿔보고 좋다는 화장품도 되게 많이 써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알려주는 방법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추천해준 방법을 매일매일 한번 써보고 결과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세안을 할 때는 꼭 미온수로 해야 돼요.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물로 하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여드름이 낫다 싶을 때는 여드름 전용 세안제를 써주세요. 정가은 씨도 여드름이 올라온다 싶을 때 모든 제품을 다 여드름 전용으로 바꾼다고 해요. 그리고 세안할 때는 절대로 이렇게 세게 문지르면 안 돼요. 충분히 거품을 내준 후에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면 돼요. 네. 그리고 한번 세안을 할 때는
거품이 많이 나는 그런 폼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트러블이 심할 때에는 트러블 전용 폼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세안 직후에는 이제 수분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하는데 트러블 케어 전용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보습막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세안 후에 물기를 닦는 거는 어떻게 해요? 전 수건으로 물기 없이 바짝 닦는 편이에요. 근데 트러블 피부에는 수건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물기를 닦아주던가 아니면은 아예 수건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흡수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혹시 스크럽 같은 것도 해요? 스크럽 같은 거는 자주 하면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드름 피부도 각질 제거를 하는 게 맞기는 한데요. 민감해진 피부를 자극해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2번 정도. 그리고 너무 트러블이 심할 경우에는 아예 안 하는 게 좋다고 해요. 각질 제거는. 네. 세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우선 스킨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해주세요. 왜 거울을 보면서 피부결을 정돈하다 보면 여드름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짜고 싶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여드름이 나면 바로 짜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이제 트러블이 났을 때에는 세럼 등으로 케어를 해줘야 돼요. 꼭. 트러블이나 여드름이 생겼다는 거는 피부가 화가 나 있다는 거랑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세럼 등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의사분이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수분크림 같은 걸 발라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트러블 전용 수분 크림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피부에 자극을 덜 주고 수분을 유지시켜 주는데 좋다고 해요. 그래서 트러블 났을 때는 이제 전용 수분 크림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 세수할 때나 이제 잘 잠들 때 모르고 여드름을 이렇게 건드리거나 짜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그쵸. 이제 보통 뭐 책을 보던가 이렇게 TV를 볼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여드름 꾹 이렇게 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짰을 경우에는 그대로 두면 안 되고 꼭 감염을 막기 위해서 상처 케어를 해줘야 돼요. 네. 여드름은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추천해준 그런 방법대로 매일매일 한번 사용을 해보신 다음에 저희한테 꼭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이제 기사로 쓸 거거든요. 네. 잘 부탁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여드름 피부는 주의 깊은 홈케어가 필요해. 여드름 전용 폼 클렌저로 충분히 거품을 내 가볍게 세안을 해야 해. 물기를 닦을 때도 수건으로 두드리듯 가볍게 닦아줘. 피부결을 정리할 때도 피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자칫 건조해질 수 있는 여드름 피부는 수분 케어가 필수적이야. 그리고 여드름이 심하게 났거나 잘못된 흉터가 생겼다면 반드시 상처 케어를 해줘야 해. 에디터들에게 배운 방법 그대로 직접 일주일간 홈케어를 해봤어. 여드름 컴플렉스 탈출, 절대 포기할 일은 아닐 거야. 김태희 씨는 발이 진짜 못생겼대요. 발? 나도 그런데. 너도 그게 어디야? 김태희랑 닮은 것도 있네. 어디 보자. 닮았나? 근데 어디 아파? 왜? 아니, 발 뒤꿈치에 파스 붙였어. 제가 발이 건조해서 뭔데요? 아, 발 뒤꿈치를 관리해주는 패치라는 거야. 뭐 풋케어 뭐 그런 거야? 네, 푸케어. 맞아요. 근데 뭔가 좀 파스처럼 생겼다. 이런 거 좀 잘 떨어지잖아. 괜찮아? 근데 잘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매일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샌들을 많이 신잖아. 발이 보이니까 몇 개씩 들고 다녀. 야, 나도 하나만 줘봐. 나도 한번 붙여보자. 그럼 이영이 너는 발 케어 뭐 이런 거에 쫙 빼고 있겠다, 그치? 그럼요. 조교금 매일매일 하고 각질 제거 같은 것도 항상 신경 쓰는 편이죠. 그러면 발의 각질 제거는 어떻게 해요? 각질 제거 진짜 중요하지.
여성용 면도 칼이나 스크럽제 같은 걸 사용해봤는데 너무 자극적이더라고. 아, 그런 걸로 각질 제거하면 안 되지. 이영이가 그런 공약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치, 뭐 누구나 하나쯤은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영이는 열심히 관리하고 있으니까 예뻐지고 있잖아. 그치? 여름에 예쁜 샌들 많이 신어야지. 그치? 콤플렉스 극복하는 방법 하나 더. 라뮤꾸의 황금 비율 메이크업. 저희 이번 호 주제가요, 콤플렉스거든요. 네. 혹시 그 콤플렉스를 좀 감출 수 있는 메이크업 팁 같은 거 좀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마다 컴플렉스가 다 이제 각기 다르다 보니까 뭐 코가 긴 사람들은 뭐 코가 좀 짧아져야지 좀 어려 보인다거나 아니면 얼굴이 넓은 사람들은 이게 좀 좁아 보여야지 이제 그 갸름해 보이잖아요. 비율 이제 쉐딩 넣는 거를 해드릴게요. 황금 비율로 해서 이제 이마, 코, 턱 해서 1대1대 0.8 비율로 하면 얼굴이 훨씬 더 동안으로 보이고 어려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해요. 얼굴 이제 넓으신 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간격이 넓으면 얼굴이 이렇게 퍼져 보이고 넓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뉘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오게끔 해서 쉐딩을 해주시면 돼요. 비율 쉐딩이라는 말 되게 좋지 않아? 네, 적어놨어요. 비율 쉐딩법? 쉐딩으로 성형이 되나요? 전체적으로 이게 쉐딩을 다 해주면 쉐딩 넣어주는 게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광대 부분 넓은 부분만 살짝 해주고 이 어두운 쉐딩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면은 얼굴이 되게 칙칙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살짝만 쓸어주시고 여기 턱 부분 있잖아요. 턱 내려오는 뼈 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칠해주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턱이 이렇게 넓으신 분들, 이렇게 각지신 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를 그리고 여기가 많이 기신 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앞으로 살짝. 지금 되게 하고 싶네요. 갑자기. 각자 하고 싶은 부 있죠, 지금? 나 지금 빨리 하고 싶다. 그리고 이마 많이 넓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쵸. 있어요. 이마가 또 넓으면 얼굴이 좀 커 보이니까. 네. 머릿속 안을? 이 머릿속을 이제 이어져 보이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근데 여기만 또 하면은 이마가 납작하게 눌려 보여서 얼굴이 네모져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주실 때 꼭 여기 옆에 라인도 여기가 이렇게 좁아져야지 얼굴이 훨씬 갸름해 보이니까 좁아 보이게끔 사람이 코 모양이 다 많이 다르잖아요. 일단은 가장 이상적인 코가 이제 곧게 선 코고 이제 휘지 않은 코잖아요. 코를 일자로 만들어주는데 눈썹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네, 연결해서 살짝 코가 기신 분들은 여기 생략하시고 여기를 칠해주시면 근데 약간 코 들리신 분 있죠? 코가 이렇게 살짝 들리신 분들은 여기 칠해주시면 오히려 이게 여기가 더 선이 짧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짧으신 분들이나 여기 좀 들창 콧구멍 보이신 분들 여기다가 하이라이터를 해주시면은 원래는 하이라이터를 여기까지만 해줘야지 좋다고 하는데 사람 생김새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 눈보다는 미간이 더 넓은 편이거든요. 네, 비율적으로 하게 되면은 앞쪽을 좀 더 빼주고 그리고 뒤쪽을 좀 더 이제 길게 해주면 여기가 더 좁아져 보여요. 그래서 얼굴이 훨씬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눈꼬리는 여기 눈 언더가 끝나는 부분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살짝 내려주시고 여기 눈 앞꼬리 위치하는 이 부분 있죠. 여기 내려오는 이 점을 기준으로 이 눈을 라인 끝이 여기 일자로 맞게끔 이렇게 그려주면 요새 이제 유행하는 반달눈처럼 보이면서 눈이 커 보이거든요. 길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얼굴은 진짜 1mm만 이게 그림에 따라서 얼굴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여기를 이제 눈꼬리랑 이제 여기 눈 언더 라인이랑 이렇게 붙게 되면은 눈이 오히려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를 살짝 한 2, 3mm 정도만 살짝 떼서 이제 여기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칠하고 나서 떠 보일 수 여기 점막이 약간 튀어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점막 쪽에 좀 칠해주면 훨씬 더 선명해져요. 뷰티 블로거 라뮤꾸가 전하는 콤플렉스 메이크업의 팁. 단점에 연연하지 말고 장점을 찾아 극대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녀가 말하는 황금 비율만 기억한다면 콤플렉스는 극복될 거야.
네, 오늘 진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콤플렉스가 주제였는데 그걸 관련해서 다 팁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콤플렉스는 무의식적인 감정이래. 그런데 그걸 콤플렉스라고 의식하는 순간 콤플렉스가 더 커지기도 하고 때론 극복되기도 하지. 그렇지만 그게 시작이야. 나를 알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콤플렉스 따위 다 날려버릴 수 있겠지? 여러분의 뷰티 바이블 에디터 비로부터